조건 가운데 하나가 고유한 개념치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고유한 재산의 구조선이 발휘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과 모순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게 무슨 거예요? 만약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조건, 성리적 조건, 기술 조건이 있냐면은 지금 교육학에서 나와 있는 교육에 대한 정의 있지 않소? 그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 자아 실현시키는 거 온갖 잡소리만 한 문장으로 끝나내세요. 그냥 그래.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교육원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구조가 밝혀져 있는 일이야. 그렇게 이전에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 버려야 돼요. 만약에 저 시간 내가 얘기했던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런데 가지고 있던 교육에 대한 온갖 정의를 그 쓰레기 버려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거나 혹은 이전에 간단히 교육을 정의를 따지는 것 말이야. 한 명제로 그걸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더 좋고 저래도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자, 그 다음에 공감문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내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이럴 때 그 새로운 사실을 생소한 것이죠. 그냥 그래. 생소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고유한 방법이 필요해요. 이전의 방법 가지고는 안 보인다, 이게야. 안 드러난다, 이게. 그래서 그러들 새로운 방법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꼭 새로운 방법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세요? 그 방법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 이전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철학의 문제를 할 때 현상학적 방법을 구집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가지고 현상을 끝나지 않는다. 아까 언어 문제도 있지만은 그것은 구조로 파악해야 된다. 구조주의 방법이. 그렇잖아. 또 어떤 것은 실증주의적으로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되고 말이야. 이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한국이라는 건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괴짜들이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얼굴 좀 이상한 놈들이 하는 거예요. 내 얼굴 보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좀 돈놈들 같은 느낌이에요. 하고 상식과도 타가 않고 말이야. 머리 길고 소리도 돌아가고 말이야. 아니야, 그걸 말이지. 난 그 첫째 요건이 뭘 상식해야 된다고 봐. 너무 상식하지 않고는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특이한 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로워요. 사이가. 사회적인 연대를 해야 돼. 자기들의 그 부는 안보이라든가 방법론에 공감하는 어떤 집단이 필요해요. 그게 학회고 학과인 거예요. 학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 번째 조건으로 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런 개념 체계와 방법론에 공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집단 하나로 되지 않는다. 아까 그 무엇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했죠. 아까 그림으로 봐서 알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을 창조한 그 선단에 공헌한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도 제일 처음 말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알기 전혀 어려운 거지. 논리적으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 않고? 근데 알기 전 상황을 생각하면 엄청난 이미지메이션이 필요하다. 진정이 필요하고, 대타성이 필요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동방을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을 세 사람을 들었어요. 상권의 447부터 487페이지에 들었는데, 대개 그 출생 연도가 비슷해요. 누구냐면 사회학의 이렇게 1858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사실이 있을 것이다. 이러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건 실증적으로 해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번학의 아까 소시르. 이 사람도 1857년 그러니까 뷰리팀보다 한 살이 더 많네. 이 사람은 아까 구조주의 부처였어요. 언어는 구조적 한국이 아니면 파악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철학의 후서라는 사람이죠. 철학의 갈 길이 뭐냐? 요즘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갈 길이 없어요, 철학이. 그러니까 다른 학문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학문, 학문에 못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천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학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같긴 하고 내가 만들어봐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로 내가 만들어봐야 되겠다든가. 그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각 분과학문은 내생들이고 예생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 발전된 사회를 갖다가 439부터 460페이지까지 적었어요. 물리학이 어떻게 내생들을 만드는가? 화학이 어떻게 내생별을 만드는가? 생물학이 어떻게 내생별을 만드는가? 수학이 어떻게 내생별을 만드는가? 심리학이, 경제학이, 사회학이, 언어학이, 철학이 예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학을 출발하기 전에 다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머리 빠지는 일이죠? 그냥 거기는 간단하게 썼지만 그건 머리 빠지는 일이야. 이제 분과학문 끝났어요. 그 정도의 예식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육학과에 이상스러운 신화가 있어요. 상치가 않는 신화. 그거 뭐냐면 교육학은 학제예요. 인터디스플레이 스타디스라고. 여러분들 시험 보면 아마 다 90%는 그게 똑같이 있을 거야. 교육학은 학제예요. 철학, 심리학, 사회 이런 식으로. 미안하지만 아니야. 아세요? 성립이 안 된다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지금 교육학 성평 보면 말이야. 꼭 시골 다방에서 말이지 촌놈들이 말이야. 사장하고서 이유하고 다니는 거 같아. 지문 뚫어야. 학제 여부다. 뭐 이러면 끝이야. 왜 학제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냥 누구나 그 당연한 걸 받아들고 있단 말이야. 학제 여부라는 게 뭐야? 학제 여부. 매우 필요하죠. 중요한 거죠. 아까 얘기대로
우리 생활 사태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되어 있어요. 이론 이전에 어떤 복합된 삶의 양상이라고. 가정 부화의 문제, 혹은 학교의 진학 문제라든가, 환경 오해 문제라든가, 뭐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고 나오면은 그 안에는 많은 복합적인 세계가 있어요. 복합적. 서로 혼동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세계가 있어요. 아까 본과학문이 거기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왜 안 그래? 그래서 온갖 학문에서 자기의 사실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혹은 자기의 사실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 말이야. 이 부분이 또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생명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럴 때는 그 나무를 인간하고 같이 보는 거죠. 인간하고 같은 것으로 보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어떤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나무라는 것이 그것만 허용하느냐? 어떤 사람은 경제다, 자본이다 이렇게. 이것도 저렴한 얘기야. 오리와 토끼 차이만큼 달라. 그러면 그 나무 이게 뭘것 같아요? 돈하고 같은데. 그렇죠? 돈하고 같은데. 어떤 놈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는 그 정물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물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종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려. 대학 그래. 성당에 가면 빈다고. 그럴 때는 또 부처님하고 같은 거예요. 혹은 예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우리가 접하는 어떤 사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세계로 진입한 통로요. 통로가. 그 통로를 다 동원하면은 그 나무라는 게 아주 단연적인 거란 말이죠. 단연적. 그래서 학계 연구라는 것은 그 일면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정 불화의 문제를 뭐 심리학적으로, 생학적으로 본다든가, 생태학적으로 본다든가, 올 것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그걸 다 합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안 했어요. 오리하고 토끼 합칠 수 있어, 없어요? 합칠 수 없다고. 만들 때부터 서로가 대타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추구는 있을 망정, 그 다양성 하나하나가 전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을 합쳤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면 초보도 문제인 거죠. 오리와 토끼의 그림은 합칠 수가 없다. 오리거나 토끼지. 사회적 사실이거나 물리적 사실이거나 생리적 사실인지 그걸 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점을 택하면 어떻게 되나? 또 부담심이죠? 왜 안 그래? 교육학은 철학, 심리학, 사회학 모든 걸 합한 거다. 그 관대한 태도, 관대한 태도가 아니라 멍청한 태도고, 답을 배운가 봐서 교육학이라는 것은 그런 학제 연구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걸 정치적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볼 수 있다, 무슨 경제적으로 볼 수 있다, 그거 빼고 또 뭐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경제적인 거 있을 수 있고. 오늘 저희 가서 버릴 거 많죠?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잖아? 엉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이렇게 무너진다고. 헛개비야.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학문에 가는 거예요. 걸핏하면 또 응용학문이네. 원래 대학에서 응용학문이라는 전시가 되겠지만은 학문의 외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탐구가 된 것을 이건 이제 순수학문이라고 하죠. 된 지식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순수학문. 순수학문은 뭐 돈 벌려고 순수학문 한다면 안 돼요. 다섯 둘째 내가 이겨야 되겠다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아세요? 바둑 자체 머리가는 게 제일 바둑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가 되겠죠. 돈도 벌게 되죠. 왜 안 그래?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되지. 야, 바둑하니까 돈도 벌더라. 그건 좋은 일인 거죠. 즐기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 안 돼요. 되게 돈 버는 놈들은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질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 지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 학문을 갖다가 가치 실현을 시키기 위한 외질의 가치 실현, 진리 말고 다른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상아탑이 세속의 문을 열고 가치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탐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탐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장 광범위한 응용력을 갖는 것이 사실은 순수학문이라는 거죠. 순수학문 하면 여기 응용력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응용력이 너무 많아서 그걸 규정하지 않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용학문은 아주 특수하게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미의 응용학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응용학문이라는 것은 자기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용학문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이 뭐냐? 그 응용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때는 존재 가치가 상실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을 위한 것이 교육학이다. 뒤지겠다고 봐. 그럼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나타나면 영축는 놈이야. 왜 안 그래? 병 주고 약 주고 말이야. 그렇게 희생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 정도의 이제 선 이해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자. 교육학의 근거 문제. 내가 강의 초에 내가 토픽의 주제는 했지만 강의 진행은 필요에 따라서 늦추고 나빠게 한다고 했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서 조금씩 늦춰야 돼. 이 부분 알았어요? 교육학의 근본 문제 다룰 때 이거 쉽게 넘으면 안 돼. 네. 그냥 그게 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과 강의 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조금 화가 나시면 몰라. 그러다 바뀌면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각공과학이 대학에 지금 저희 거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건 경쟁의 상황입니다. 누구나 대학에다가 자기 거점을 두려고 그래요. 수능마다.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이라는 게 원래 대학이 없어요. 쌍놈들이나 하는 거 가지고 대학 안 되는 건 싸워. 그게 대학이니까 한창구야. 인문과학이나 찾아보다가 나중에 쌍놈들까지 수십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학회를 만들었거든? 그럼 무슨 기계를 만든다고 써드는데 인문과학이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일정한 학적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만 고유한 학적 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의 경우는 그런 심각한 경쟁이 없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떤 궁금한 것을 보았어.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쑥 벌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나 이론적 논의가 진전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나오는 말은 대학에 있는 외대 학문을 다 우리 학문이라고 그러거든. 어떤 방송가 하냐면 서울대학교 간판에다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러고 들어온 거야. 우리 이게 다 교육학이다. 판단하고. 좋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막상 교육 자체를 공부를 하는 거야. 교육 자체. 공부를 안 한 부분을 갖다가 기존 학문으로 규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이 왜곡되고 소용이 안 돼요. 아니, 해명도 안 되다가 기존의 해명도 갖다가 덮쳐버렸으니까 교육이 왜곡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또 교육이 여기 있는데 다른 가지 이게 교육이다 하면 이게 소외가 돼야 안 돼요. 한 번도 밝히지도 않고는 딴 걸로 확인돼 버리는 거야. 그게 내 논점이에요. 교육학의 문제가 없어요. 처음 들을 때는 황당하게 들릴 거야. 황당하게. 이건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잠시만, 내부 고발. 내부 고발제 운영되게 알죠? 내부로부터 총말 주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섣불게 하는 경우야. 다른 데는 섣불게 안 해요. 체계적으로 한다고. 반론을 허용하면서 오라 말해. 몇만 명이나 오라. 내가 그걸 해명해 주겠다. 체계적으로 하는데 말해주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한 것이 교육학이 아니구나.
몇십 년이 아니라든가. 이걸 알게 된 것은 저 시간에 한 20년 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 계기가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내가 교육학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말이야. 그만한 이유가 있어. 체계적인 이유가 있어. 그 내 안에 내적인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 그걸 이제 드러냈으니까 그랬어. 우선 적잖아. 내가 어떻게 교육학에 틀렸는지 알았는지 말이야. 궁금하죠? 궁금하죠? 아까 내가 잠깐 한 얘기 같은데, 오류 속에 있을 때는 오류를 보는 거야. 오류 밖으로 나와야 오류가 나와. 그 계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여간 교육에 대한 긴 학문적인 역사가 있는 건 아니고, 논의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내 얘기를 할 때 항상, 교육학이 어디부터 된 건데 말이야. 세상스럽게 뭐 19세기, 20세기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교육 학사를 보면 나도 알아요. 플라톤부터 그냥 소크라테스부터 왔다는 거 안다고. 그리고 대학 공동체로서 교육학부가 있다는 건 안다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알았어요. 대수하겠지만 가장 유망한 교육 심리학법. 세계적으로. 국내는 상도 많이 하는 교육 심리학이죠. 세계적으로. 또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는 가장 유명한 교육학도가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졌어요. 이대로 내가 계속하면은 언젠가는 유명한 교육학도가 될 거야. 근데 그것이 오류라는 걸 발견한 것은 20년 전. 서울대 가서 한 10년 정도 있을 때, 80년대 초,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징후가 나타났지만은 특별히 내가 수행한 두 가지 연구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한국 교육학의 성장과 과제라고 하는 정신문화원 그 연구 프로젝트에 내가 가담했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학 이론이 어떤 성격을 것이냐 가지고 뭐 여러분들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헐스트라든가 오코너라든가 이런 것이 가지고 당시 분석회랑 류에 얘기가 많았다고. 교육 이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는 반대해야 된다. 디스크립티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프리스크립티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오코너는 디스크립티브 해야 된다는 거고 헐스트는 프리스크립티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엉뚱한 소리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나는 그때 그 사실 심각히 받아들여가지고, 나는 디스크립티브한 쪽으로, 지난 우리나라 50년 동안 해봐고, 국내 연구를 한번 분석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1983년에. 그래서 사실 국내에 있는 연구는 내가 거의 다, 경험 연구는, 거의 다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거. 뭐 300여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내가 리뷰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내가 기초만 공부했으니까 한국 거 좀 리뷰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대석박사 그 학회 같은 거. 응? 그래서 나는 이걸 리뷰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교육에 대한 이해에 어떤 통합성이 있을 것이다. 내 머리는 항상 이게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뭐 하나가 잡힐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양말이요. 아무도 안 돼. 아무도 어떻게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연구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머리에 떠오른 것은 풍요 속의 빈궁이라는 거예요. 풍요 속에. 부자 같은데 가난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레포트에 그게 나왔어요. 두 가지면서 그래요. 하나는 지적 수준이 너무 낮다. 아카데믹 스탠다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믹 스탠다드에 도달하는 것은 다 스테이 두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번잡한 연구물이 있는데 하나로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준 문제는 자체는 꼭 그 두자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연구라는 게 하나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 필자의 소감이 지금도 내가 읽어보고 싶어요. 그 레포트 쓸 때, 예. 내가 읽어볼게요. 선생님, 그때 그 소감이 어땠는지 말이요. 그 참담한 소감 말이야. 무엇을 보든 간에 도제는 모종 관점이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교육학을 교육과학의 편에서 아까 내가 디스크립티브한 입장이라고 했거든. 조사한다고 할 때에도 그 작업의 이면에는 모종의 범주 설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 연구의 일부에는 그 분석체제의 탐색이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츰 여러 가지 연구를 접하여 보면서 나는 현 단계에서 어떤 고정적인 분석체계에 집착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깨닫게 되었다. 애초에는 교육이라는 어떤 독립된 영역을 분리시키고 한편으로는 그것과 그 주변의 다른 사회적인 제도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 그 교육체계 안에 포함된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영역을 상정하였으나 교육이라는 현상의 외연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안과 밖을 구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교육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교육학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여기서 조급하게 정의하는 것도 탐구의 융통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따랐다. 그 대안으로 본 보고서는 애초에 계획했던 교육이라는 개념의 자리에 학교라는 개념을 당분간 집어넣는 phương 법을 택했다. 이 얘기는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체계 안에서만 진행된다거나 혹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은 모두 교육 현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의도에서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교육이 뭔지가 모르겠어. 그 많은 연구를 했는데 도대체 해명되는 게라고 혼돈이 빠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학교 체계와 그 체계 밖에 각각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문화체제의 관계를 구명하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는 이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시기상조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접어드는 게 좋다. 그래서 편리한 용어죠. 미래의 가능성을 접어두자. 아니, 좀 잔인하죠. 왜? 내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한물간에 그 미래의 과정을 남겨두자. 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이건 결단이에요. 학문은 결단입니다. 아까 진리는 주관성이라고 할 때 그 결단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하자! 또 하나 연구 두 번째. 비슷한
80년대 초. 그러니까 아까 교육적인 사실 규명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다른 가치론적인 측면이야. 가치론적인 측면. 헐빛감은 비워갖고는 교육을 위한다는 그런 거죠.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야. 그런데 정말 교육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위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KD에서 무교부 요청으로 1978년부터 79년까지 교육 발전의 전망과 과제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교부 장관에게 잡신의 형식으로 이 정책 요구 공고서가 시작이 돼요. 그 부분을 내가 읽어볼게요. 정말 교육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이 정책과. 이 보고서에서는 1991년까지 한국 교육 발전에 대한 전망과 주요 과제, 그리고 소망스러운 교육 발전의 혁신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있으며, 앞날의 한국 교육 발전을 효과 있게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부 장관한테 이제 서술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조속한 실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전반에 걸친 국제 경쟁력의 개량과 국민의 정신력, 도덕적 성숙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성패는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얼마나 미래 투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변동을 슬기롭게 계획하느냐 또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과 그러한 사회의 조속한 시대를 결정지을 소망스러운 인간 변화를 주된 중고로 한 한국 교육 발전의 전략이 논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되나? 내용이 그렇게 가슴이 그렇게 있게 되네.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 발전이라는 게 뭔가? 교육 발전. 교육 발전은 다른 발전이 아닌 이렇게 전제는 돼요. 알았어요? 아무나 항상 포함을 하려고. 다른 발전이 아닌 교육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래요. 근데 바보는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것저것 다 쏟아지는 거예요. 교육 발전은 교육 발전 아닌 것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겠지. 근데 이 정책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교육 발전이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발전을 향상시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발전. 교육 분야보다 훨씬 영리한 분야죠. 또 잘하고 있잖아. 그냥 그래? 그 바보들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 일을 챙겨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그 교육이 뭐냐? 어떤 이론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거 하는 것이 교육이야. 그게 하는 게 교육이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소망스러운 인간 변화라는 막연할 수 있는 한마디야. 그리고 되고 보면은 그런 거 이론적인 것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서 일어난 게 교육이야. 고상하게 따질 필요도 없다고. 교육이 무엇인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론적으로 교육은 수단에 불과해요. 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수단에 불과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 위해서. 교육 자체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한국이에요.
1984년부터 시작해서 2년간에 걸쳐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러면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 구상 교육 부문 이 전두환씨가 돈을 쓴 거야. 자꾸 좀 불안하니까 각 분야마다 발전, 자기 분야의 발전을 대개가지고 보거라 이렇게 된 거야. 이 프로젝트는 나 자신도 관여했어요. 내가 이런 일 안 합니다. 바꿔서 안 하는 거. 근데 그 전에 나오는 그 교육 발전에 대한 전개가 너무 잘못됐잖아. 그 똑같은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뭐냐면 그 캐치프레이즈가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이야. 기가 막히는 거 아니야? 교육을 위한다는 식단인 거예요. 지금 합장하는 사람이 지금 사업자야. 이름 뭐요? 누구지? 윤정이죠. 보면 나타났어요. 그때 캐리가 있어요. 좀 해달라는 거야. 아닌가? 그럼 내가 딱 적고 있어. 이 캐치 프레이즈를 바꿀 수 있느냐? 와서 하십시오. 그래 갔어요. 교육학자도 많고, 또 교육학자도 많고, 교육학자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뭐 동원들이 한 거야. 전국적으로 한 300명, 뭐 600명 그러더라고. 우리 영생이 비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전도됐다. 내가 주장했지. 이 프로젝트는 교육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은 다른 분야의 한 달이야. 그래서 교육 발전을 위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이렇게 서포트해야 된다. 그걸 전도환 씨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예요. 그래, 설득하죠. 누구한테 설득하냐? 교육학도에 설득해. 무슨 소리? 처음 듣는 소리가 이게. 안 돼. 몇 개도 안 돼. 이게 안 돼. 신세호, 이영덕, 뭐좀 됐으면 다 될 수 있어요. 안 들어. 그런 건 처음 듣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나를 지지한 사람은 누구였냐? 경제학자. 박예현 교수가 있어요. 이 정도니까 이상한 소리가 많다, 이거야. 난 경제학을 하지만 경제학으로 수단이라는 거지. 가장 못된 수단이라는 거야. 이것은 목표가 돼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경제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의지가. 나는 학교를 이렇게 교육시킨다고 나는 그렇게 인력 뭐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아니, 뭐, 자료 또한 들어온 얘기인데, 그건 다 딴 데서 학교에 있다, 이거야. 그럼 교육이면 좀 다른 것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루 종일 인력, 무슨 뭐, 맨파워,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설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고.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럴듯한 철학적 입장을 냈어요. 그럴듯한 철학적 입장. 그래서 그 보고서에 처음으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들어갔어요. 알았어요? 물론 그 내용은 전부가 옛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나야.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주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만 원천적인 수치가 못됐어요. 교육학교로서. 정말 부끄럽다. 교육으로 교육을 위한다? 다시는 그런 거 안 돼요.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이 말은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있었어요. 뭐, 다 시대노론 하면서 막 순간. 그때부터 결심이 됐어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이 달라지면 내가 먼저 달라져요. 교육을 이해하기 전에, 교육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얘기가 참 차이가 많은데 지금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 생각하면 안 되겠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